신 유더베스트 그룹에서 준비한 스페셜 특강 타이밍이 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골드 디렉터 손희승입니다. 시작에 앞서 줌 에티켓 동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줌 에티켓을 통해서 더 품격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참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 내겠습니다. 제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정답, 이름, 전화번호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타이밍이 왔다에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들은 몇 분이실까요? 자, 10초 셉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분이세요. 저는 강의 안 합니다. 전 MC고요. 혹시 5분 적어주신 분 없으시죠? 네, 4분, 4명, 4명이 정답입니다. 정답 적어주신 분들 3번째와 7번째로 정답을 적어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선물은 유더베스트 총무팀에서 카톡으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최고의 기회, 유사나 타이밍이 왔다. 시작해 볼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시간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강남에서 자영업을 크게 하시다가 노후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사나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유사나로 전업하시고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이분은 왜 유사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분 만나보실게요. 네. 강의해 주실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이자 에메랄드 디렉터 고도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도현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선아의 절대고수 고도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왜 유선아인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왜 유선아인지, 유선아를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강남에서 이제 그 복사집 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알아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이제 소개도 해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의 수입이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인쇄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 시간적인 자유, 건강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좋은 제품 드시면서 건강을 챙긴다는 거. 그다음에 또 내 노후, 저도 노후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가자.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속.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들에게 뭐 재산을 못 물려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상속을 좀 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이유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또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의 투자, 그다음에 무점포 사업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딱이잖아요. 뭐 월세가 나갈 일도 없고, 직원 월급 줄 일도 없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지속적인 권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집미팅에 들어오신 분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정말 부자 되기도 힘든데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되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성공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단 근거적인 법률부터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나라 91년 이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업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보자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물건을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고 좋은 점을 남에게 알리는 구전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 구전 광고다. 즉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제품을 알리고 그 사람이 또 써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은 써보고 또 좋은 점 있으면 주위에 다른 분에게 알리는 거. 이렇게 해서 구전 광고로 퍼뜨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보면 본질로 나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질에 벗어난 회사들이 또 되게 많다는 거죠. 물건을 또 팔아야 되고 또 가끔 TV에서도 TV 광고를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하면 안 되는데 TV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면 그 광고로는 결국은 사업자들한테 가는 거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든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꼭 지키는 회사를 또 선택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만 약 140개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140개 회사를 일일이 또 찾아보고 보상 플랜 비교해보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현황을 보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 1위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2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3위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아서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시장 자체를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신생 회사들이 또 그래서 한국에 또 들어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펼치려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만큼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또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5조 3천억 정도의 그 매출액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근데 공정거래법상 이 5조 3천억에서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약 35%의 수당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1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회원수를 보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800만 명이 좀 넘을 거예요. 꾸준히 이제 80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명이고 19세 미만을 제외하면은 절반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약 3~4명 중에 한 명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회원 가입해서 제품을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게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800만 명이 다 사업을 만약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이 800만 명 중에 약 2%만 사업자예요. 그러면 98%는 소비자라는 거죠. 제품을 먹고 쓰는 소비자. 자, 2%만이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어쨌든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시는 분들. 그 2%가 약 16만 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조 3천억 매출에서 약 1조 7천억은 이 16만 명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5만 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내 조직을 만들어 가고 구축해 나가면은 내가 상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수입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또 한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회사 처음에 소개받아서 그 회사에 회원가입하고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활동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나에게 보상 플랜이 안 맞고 사재기를 강요시키네. 그다음에 또 직급을 유지하려면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있네. 그런 분들은 그 회사를 또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보다 좀 더 좋은 회사가 있나 또 정확히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다들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지 내가 뭐 1년, 2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길게 봐서 좋은 회사를 하나 선택해서 오래 가는 회사를 선택해야지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140개 업체는 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가입되지 않은 회사들이 또 엄청 많다는 거죠. 약 3,000개 회사들이 또 불법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정말 선택을 잘못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듣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 사람 뭐 피해봤다, 뭐 사재기에서 망했다, 뭐 자가 살다가 전세로 살더니 지금 월세 산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여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다 제품이 좋다고 각 회사들마다 그러는데 일단 그 회사들 제품 중에서도 더 우수해야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는 회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만 최고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 외부기관, 제 사무기관으로부터 제품력을 인정받는 회사,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5년 동안 열심히 해놨는데 5년에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되잖아요. 5년 동안 시간 낭비하게 된 거고.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가 또 탄탄한 회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회사. 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탁월한 제품,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 플랜, 이 세 가지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왜? 내가 죽은 후에도 이 회사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탁월한 제품, 내가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제품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전달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탁월한 제품,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상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충분한 수익이 되는 회사,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딱 맞는 회사를 선택하면은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런 회사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타 회사 아래 제가 복사집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한 달에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 회사는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못하면은 저같이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을 접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회사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올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먹고 쓸 수 있는 정도 소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그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 뭔가를 소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소비를 하는 정도의 양이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재기 때문에 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망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재기 없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회사였으면 정말 좋겠다. 왜? 나는 물건을 잘 못 팔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 않아도 대신 저는 제가 체험한 거는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물건을 팔지 않아도 내가 먹고 체험한 걸 느낌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쓸 수는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많은 네트워크들을 봤는데 월 마감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 막 하면서 월말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월 마감 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제품을 잘 전달하지 못해도 제품이 좋아서 스스로 알아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 제품력이 얼마나 좋으면 알아서 제품을 구매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핸스백 하나 줘봐 하잖아요. 유사히 멀리 하나 줘봐. 제품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여섯 번째는 내가 노력한 이상의 보상이 지급되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는 500만 원을 벌더라도 평생 오랫동안 벌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여덟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 되겠네. 오랫동안 존속되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이 회사의 제품 먹는 분들은 모두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회사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유산하라는 거죠. 유산화를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요. 유산화는 1992년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유산화 전경이에요.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고요. 창립자는 마이너런츠 박사님,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이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유산화를 설립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인류의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약 28년 동안 29년이 됐는데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는 현재 지속적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탄탄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매출 약 1200을 달성하면서 업계 6위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기자라는 워렌 버핏이 앞으로 롱런 할 수 있는 회사를 5개를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월마트, 코카콜라 더불어 유산화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1996년 나스닥을 통하고 나스닥 상장되고 201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전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6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유산화 과학은 뉴트리션 제품하고 셀라비브 그다음에 이제 바디 제품들이 제품이 되고 있는데 정말 과학적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유산화는 연구 개발 팀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제품 연구 개발부터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 시설로 전 세계의 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자체 생산하느냐 못하느냐 OEM 방식에 따라서 또 제품력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로 제품이 이제 추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력으로
700개 이상의 제품 상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을 우수한 우승적으로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급 이상 4,500명 이상이 유산화를 선택해서 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26개국 이상의 4천만 끼, 지금까지 4천만 끼 이상의 식사 지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유산화는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면은 유산화 비즈니스는 또 차이점이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3%, 6%, 9%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유산화는 차등 지급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20%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보다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회사가 유산하는 거죠. 시중에는 이렇게 많은 비타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타민들이 있는데 북미 지역에 미국, 캐나다 날맥 박사님이 이런 4년에 한 번씩 발간한 책이거든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비타민 비교 가이드의 책인데 이 책에서 지금까지 1600개 제품 중에서 20년 동안 1위를 한 제품이에요. 자, 이런 아이템이라면은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이걸 사업으로 연동해서 정말 성공했으면 했지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템이 좋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산화형 보상 플랜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사업을 한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탁월한 제품을 통해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고도영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강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바로 Y 영양. 여러분, 건강한 삶 누구나 원하시죠? 유산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영양제까지 먹어? 네.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질문의 답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통해 건강을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맙단 말을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분 200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다. 강의해 주실 밀리언달러 클럽 멤버이자 에메랄드 디렉터 안순정 강사님 모셔볼게요.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안순정입니다. 제가 오늘 Y 영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작은 지갑 하나도 저희가 남에게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1순위인 건강을 남에게 맡길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왜 영양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자는 동안 아침을 못 먹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대충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간식은 빵하고 이렇게 라면이었어요. 빵, 라면, 빵, 라면, 라면. 정말 라면 2개 먹으시는 분 계시면 저랑 친구하셔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먹고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는 왜 건강이 나빠지겠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20살이 딱 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만성 두드러기로 인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니라 난소낭종에 그 다음에 신우신염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오면서 제 건강에 하나씩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선아를 만났는데 약간 교과서적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유선아를 만나서 정말 식습관을 바꿨거든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해졌고 지금은 건강과 영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어제 먹은 게 오늘의 나를 만든다. 1번과 2번 누가 더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당연히 2번이겠죠. 1번에 있는 사람은 고칼로리, 고열량.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버금가는 진짜 야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빨갛고 노랗고.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이 분명히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삼시세끼 너무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먹는 게 나의 몸매를, 여자분들 많으실 테니까 나의 몸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양 성분과 영양 균형을 꼭 맞추시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로 알려진 정말 콜린 캠벨 박사라고 있으시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권위 있는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식단을 바꾸면 당뇨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식이요법만 해도 심장질환을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 네 번째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노인의 치매를 예방한다. 다섯 번째, 신장 결석은 건강한 식사로 예방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들으셔도 일부를 발췌한 거거든요. 이 내용만 들으셔도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과 너무 많이 직결된다는 그런 학술 논문이니까 이거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먹고 내가 소화 흡수되기 위해서 내 몸이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 몸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같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 간, 폐와 같은 장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장기는 또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바로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죠? 바로 조직 검사를 해서 내 세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에 따라서 질병의 유무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세포 건강이 내 몸 건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걸까요? 바로 에너지원을 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런 5대 필수 영양소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WHO에서 요즘에 대장암이 너무 많이 대두되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식이섬유와 물까지 해서 7대 필수 영양소가 세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저희가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밥, 빵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아까 저처럼. 그래서 대량 영양소가 장작이라고 하면 미량 영양소는 태워주는 성냥개비예요. 그런데 대량 영양소만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식단에서 미량 영양소는 조금밖에 정말 턱없이 부족하게 드시고 계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량 영양소가 남은 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쌓이게 되고 쌓이면 어떻게 되죠? 바로 활성산소를 일으켜요.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영양 불균형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린다면 환경오염, 저희 미세먼지 너무 많죠. 그리고 술, 담배, 그 다음에 거실, 냉장고, 방, 거실, 냉장고, 방. 거의 운동 부족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20%를 차지한다는 스트레스.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가 생겨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각종 암이 생길 수 있고 다들 알고 계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저희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건강은 몇 개예요? 단 한 개입니다. 그런데 질병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질병은 36,000개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은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강, 여러분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식탁이에요. 정말 식탁만 봐서는 먹을 게 너무 많죠. 거의 무슨 잔치상 12천 반상 정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음식들 안에는 농약, 살충제, 발효 조정제, 살균제, 각종 화학 물질로 인해서 저희의 영양은 채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새는 배부른 영양 실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국인에게 부족한 대표 영양소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칼슘 같은 경우에 70.3%가 부족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57.6%,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45.3%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칼슘 어쨌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많이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될 영양소인데 예전에 우리 땅들은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땅에는 미네랄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2모작, 3모작을 통해서 대량 수확을 하고 농약, 비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학 물질 때문에 화학 비료로 인해서 지금은 미네랄이 고갈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약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항생제로 인해서 몸은 점점점 영양소가 손실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은 영양제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으로 50년 전과 지금의 영양소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예전에 철분을 저만큼 먹기 위해서 사과 1개를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과 26개를 먹어야지 철분을 흡수할 수 있고요. 50년 전과 비교해서 감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비타민 A가 100%나 감소를 했고요. 저희 고기, 저희가 늘 잘 먹는 고기입니다. 육고기. 육류의 철분이 50% 감소했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철분을 위해서 우유를 먹으라고 하지만 우유도 철분이 63%나 감소하고 마그네슘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면 다 괜찮은데 드럭 먹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약품에 의해서 체내에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는 현상. 병을 없애려고 약을 먹는데 오히려 또 영양소는 손실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타민 B9과 코엔자임 Q10이죠. 손실되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D 그리고 칼륨과 아연까지도 손실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먹기는 먹지만 영양소는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과 2008년에 하버드 대학의 발표를 식품 피라미드를 봤을 때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을 해라. 그리고 야채와 과일을 먹고 현미, 귀리 등을 먹어라. 아래층에 있는 거는 섭취하면 좋은 음식, 위층으로 갈수록 피하면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인의 식단으로는 정말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바로 종합 비타민제와 여분의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이 논문지를 보시게 되면 종합 비타민제를 평균 12년 동안 복용한 결과 암 발생률이 8%나 낮아졌다고 하고 종합 비타민제를 20년 이상 먹었을 경우에 매일 먹는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4%나 낮아졌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비타민 D, 요즘에 집콕으로 인해서 햇볕도 못 쬐지만 항암 비타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비타민 D를 저도 매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비타민 D를 사 먹지 않는다면 음식으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한번 봤더니 계란 노른자를 40개, 우유를 250ml짜리 10개, 연어를 3마리 이렇게 먹어야지 하루 필요량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빵하고 라면 먹은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정말 가장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는 분명히 있게 가장 훌륭한 수단을 저희가 알려드린다면 바로 영양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1+1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잘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을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 5가지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지, 칼슘과 마그네슘이 몇 대 몇인지, 불이와 아연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번 효능은 충분한지,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었는데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대장으로 뿅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흡수가 잘 돼야 되는 생체 이용률이 중요한 걸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매일 반찬처럼 먹는 영양제를 어떻게 잠재 독성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안전한가를 보고 드셔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바로 이런 기준에 해답을 드리는 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4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 책으로 총 최신 6판까지 되어 있는 책이고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일 맥윌리엄이란 생화학자에게 자국민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미국 북미하고 이제 캐나다 지역의 영양제를 평가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영양제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판이 그래프와 별로 표시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이름들 많으시죠? 근데 이걸 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름만 되면 아는 센 땡땡 먼저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프가 1번부터 39번까지가 바로 영양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뻥 비어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는 거는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고 노랗고 빨간 건 색깔은 예쁘지만 우리가 몸에 들어갔을 때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별 5개가 1등인데 별 반 개로 표시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거를 한번 보실게요. 영양소가 1번부터 39번까지 정말 고르게 되어 있는 데다가 노랗고 빨간 그런 색깔 그래프가 없어서 위험도가 없고요. 별 5개 다 받아서 96.1%의 정말 1위 하는 제품, 그게 바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에 들어가셔서 주문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도 대출 같은 것도 많이들 해보셔서 거기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신판 6판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때는 1600개의 제품을 평가를 했는데요. 1600개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받은 제품은 단 1개였어요. 그게 바로 유사나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는 여에스더 박사 아시잖아요. 서울대 가정의학과 이 의사분도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나라는 그 가이드북을 이 책을 활용한다고 하셨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도 영양학 박사님께서도 영양제 가이드북으로 이 책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 거 다들 아시죠? 절대 유병장수 하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무병장수 다들 원하실 텐데 기네스북에 오르신 최고 고령자를 보시면 122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보면 82.7살, 한 83세 정도 되는 거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같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똑같은 100세, 건강하게 100세를 사느냐, 병으로 누워서 100세를 사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영양을 채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죠? 환자혁명을 쓴 닥터 조가 쓴 글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은 올바른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요.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은 올바른 음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먹는 식단으로, 현대인의 식단으로 음식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이런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다 한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은 올바른 영양제를 입에 넣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은 올바른 음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올바른 영양제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억하시죠? 세포 건강이 내 몸 건강. 생활용품, 가정용품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에서 만든 영양제 믿을만 하시지 않으세요? 네, 유사나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강의 준비해 주신 안순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스페셜 강의는 유산화로 성공하는 대박 공식입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들썩들썩 하시죠? 우리 이런 그룹이에요. 본인의 사업 노하우를 이렇게 막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는 잘 받아서 맛있게 떠먹으면 됩니다. 유산화로 성공하는 대박 공식을 알려주실 분은 미소가 아름답고 포근포근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 심상치 않습니다. 네.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냉철한 아주 차가운 두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타 네트워크 경험도 있으시고 유산화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셔서 유산화를 선택하시고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루비 디렉터 홍지영 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홍지영 강사님. 네, 조금 늦게 출연했죠? 네. 지금부터, 예,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성공하는 대박 공식에 대해서 강의할 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50대에 더 살맛나는 50대의 반전 루비 디렉터 홍지영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성공하는 대박 공식에 대해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하는 대박 공식에 대해서 강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이겠죠? 제가 성공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30, 40대에 성공의 가능성이 1도 없는 되게 무기력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제가 50대에 반전하죠. 제가 50대에 반전을 이루고 50대에 정말 살맛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성공의 대박 공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이 뭘까? 30, 40대, 20, 40대 정말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칭송하고 저는 돈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돈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돈을 쫓다 보니까 돈이 저한테 이렇게 잡혔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더라고요. 돈은 자꾸 쫓아가는데 멀어져만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행복도 자꾸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네. 여기 한 100년을 사신 김영석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100년을 살고 보니 하면서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네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100년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반백년 정도를 이제 100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고요. 반백년 정도 이상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돈을 쫓고 살아보니까 돈만으로는 행복감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분이 말한 사랑이 있는 고생,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유산화를 만났죠. 유산화 안에서 어떤 행복을 제가 잡을 수 있었냐면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면서 행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뭔가 그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요. 유산화 안에서 이 유산화 안에 있는 대박 공식을 실현해 가다 보니까 내가 만족하는 삶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만족하는 삶이 어떤 거였냐면요. 나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었고요. 경제적 안정이 조금 돼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했으면 좋겠고 일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건강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건전한 소통으로 사회적 소속감이 있으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유산화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좀 많이 변해갔죠. 예전에 제가 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세상이 변한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내가 살던 그런 예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그냥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저 사람 성공하겠다. 이렇게 점칠 수 있었어요. 그냥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양한 돈 버는 방식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막 탄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주식 부자들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걸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게임 부자도 있죠. 게임을 잘해서.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여행하면서 어떤 SNS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앱을 통해서 벌어도 돈이 되는 세상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앱에서 목표를 달성해도 이제 저한테 돈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목표를 제가 달성하지 못해서 그 돈을 제 돈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 버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은 정보가 되게 귀중한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누가 빨리 캐치를 하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광고를 잘 해서 남한테 알리느냐, 그리고 그 유통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서 부자들의 돈이 거기에 다 흐르고 있어요. 네, 유통에 부자들의 돈이 모이고 있죠. 그러면 부자들이 그런 돈 버는 방식에 저는 편승할 수 없을까요? 저 개인은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유통 광고를 개인이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고 좋은 제품을 광고와 유통에 그렇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재구매 조직이 구축이 되고 그 구축한 돈을 통해서 연금 같은 소득을 창출해내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쓰고 좋은 제품을 남한테 전하는 거. 그런데 제가 유사나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열심히 일해봤어요. 그렇지만 성공이 그렇게 쉽게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성공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까 고도현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이 회사 제품 창의자 마인드 시스템들이 정말 완벽하게 돼서 재구매 조직 구축이 정말 이상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같은 소득이 좀 더 빨리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중에서 저는 행운스럽게,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기회가 왔죠. 유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사나를 이렇게 해보니까 유사나를 하기 전에 다른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사나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유사나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생겨서요. 제가 구별을 해서 유사나에 있는 대박 공식을 제가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나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유사나의 이 대박 공식대로 한다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유사나일까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나의 대박 공식 꿈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보상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꿈꾸는 대박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유사나의 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투자금이 적고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부자가 될 거야. 나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회사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이 적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유사나에 그게 있더라고요. 유사나는 시작할 때 1개의 가게로도 시작할 수 있고요. 3개의 가게로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만약에 이 무형의 가게거든요. 뭐 책임감이 너무 가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막 책임감이나 리스크가 늘지는 않아요. 이 3개 가게로도 시작할 수 있는데 가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라면은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그런데 2개를 시작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시작할 때 회원 가입비가 2만 원이 딱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의 가게로 시작을 할 때는요. 제품을 좀 알아야지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거를 알아야지 제품 체험비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가게는 45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이 필요하고요. 세 개의 가게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조금 더 많은 제품 체험이 필요하겠죠.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제품 구입을 통해서 남들한테도 전달해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좀 그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이렇게 이상향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상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마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좀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사나에 있는 거예요. 마감이 20매출이 되면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달 마감을 하거든요. 저는 20매출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마감이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달 14일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한 달인데도요. 마감은 진짜 빨리빨리 다가오고요. 돈 버는 날은 되게 늦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유사나에서는 주마다 마감이 없고요.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된 돈을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정산 안 된 점수는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너무 부담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실적은 또 다른 모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돈을 받고요. 나머지 것은 다음 주로 2월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유산에 있는 게 있었어요. 매출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공정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을 때는요, 3%, 6%, 9%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되게 막 20% 이렇게 받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3%, 6%, 9%로 그 분들이 정말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토요일 날 자동 주문만 해도 10%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의 수당을 처음 일찍 시작을 하거나 처음 들어왔거나 나중에 사업의 기간이 많이 됐거나 다 20%의 똑같은 후원수당 비율로 적용을 해준단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누구한테나 20%를 주는 게 유산화의 대박 보상 플랜입니다. 네, 그리고요, 무한기피 매출이 관계없이 빠짐없이 나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네트워크 방법에서는 제가 21%가 됐더라도요, 제 밑에 3%, 6%, 9%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볼륨에 해당되는 돈을요, 이렇게 빼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잘하는 거, 막 15% 되는 파트너들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파트너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그만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 플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드는 거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그런 거 빠지는 거 없이 무한 기피로, 단계 마케팅이 아닙니다. 무한 기피로 돈이 올라오고요. 그러고 3%, 6%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거 없이 모조리 다 저한테 중복 매출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매출이 다 공유가 되고요. 수익은 그로 인해서 대박 수입이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이렇게 중복 매출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G라는 사람이 400포인트를 했어요. 그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것처럼 내 가게에 다 올라오고요. 여긴 그림에서는 없지만 제 위에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도 200포인트를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을 때 다 그렇게 중복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무한 기피로 매출 누적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대박 유산화 보상 플랜입니다. 네, 한 개의 가게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세 개의 가게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한 개의 가게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른쪽 왼쪽에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너리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3천, 2천이 일어나면 소실적의 20%를 다음 주 정산을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실적은 2월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제가 원하는 보상 플랜이요. 체인점 사주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체인점이 막 늘어나는 부자들을 보면요. 저 사람 조금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되게 그 사람이 막 체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너무 부자여서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체인점이 많아지더라도요. 절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은 없는 무형의 가게에서 체인점이 많아질
지어도 부담은 없고요. 이렇게 황금알이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 체인점이 늘어가는 황금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유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알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임 없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네, 수입이 극대화를 위해서 한 가게보다는 돈이 많이 나오는 세 가게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요, 그 처음에 가게에서 돈을 버는 모형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세 개의 가게에서는 어떻게 돈이 벌어질까요? 제일 꼭대기가 1번 제 가게입니다. 2번 내 가게, 3번, 2번 왼쪽이 2번 가게, 오른쪽이 3번 가게입니다. 1, 2, 3번에서 다 돈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2번 가게에서 돈이 나온 구조는요. 2번 가게 양쪽에 3,200점이 발생이 되면 작은 실적의 20%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고정 환율 1,150원, 예, 20%를 하면 달러가 나오는데 거기 1,150원이 곱해지면은 46만 원이 2번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가게에 돈이 나오는데 지금 2,200점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소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0점 곱하기 20%를 해주고요. 거기에 1,150원을 해줘서 또 3번 가게도 46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1번 가게는 점수가 어떤 점수예요? 예, 2번 가게, 1번 가게 왼쪽에는 2번 가게가 있죠. 2번 가게의 오른쪽 왼쪽 점수를 다 합산한 게 1번 가게 왼쪽이 되겠고요. 3번 가게의 왼쪽 오른쪽 점수가 고스란히 1번의 오른쪽을 차지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점, 4,000점이 일어났어요. 소실적은 4,000점입니다. 4,000점에 20%를 해서 1,150원을 곱해주면 92만 원이 1번 가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2월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개의 가게로 만약에 시작했을 때는 92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 개의 가게로 했습니다. 그럼 46만 원, 2번 가게 46만 원, 3번 가게 46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주에 184만 원이 들어오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달은 4주가 있죠. 곱하기 4를 하니까 736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요, 연봉 1억의 그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한 가게보다는 세 가게가 낫겠죠. 네. 네, 추가 비즈니스 센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유산화가 그랬으면 황금알을 많이 낳아야겠죠. 추가 비즈니스 3개뿐만 아니라 계속 더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무한대로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예, 1번 가게가 5,000이 돼서 맥스아웃이 됐어요. 맥스아웃이 되면은요, 여기서는 금방 포화가 됐다 해서 가게를 하나 더 줍니다. 네, 그리고 2번 가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3번 가게에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가게가 생겨요. 근데 한 개의 가게에서는 2개의 가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게가 새로운 6개의 가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가게에서도 또 5,000점 맥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는 무한대로 생기고요. 무한대 수입이 가능한 대박 플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욕심이 많아지니까요. 파트너들이 많아서 좋긴 좋은데 그 중에 내가 소개한 파트너의 권리소득을 따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권리소득 얘기를 해요. 권리소득 얘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평생 매칭 보너스, 이게 PPPS라고 하는데요. PPPS는 사업하고 8주 내에 4명의 사업자나 소비자에서 에게 1,600점의 소득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면 제가 PPPS, 평생 PPPS 권리자가 됩니다. 제가 PPPS를 하고요. 다른 내 밑에 사람 중에 내가 소개한 이렇게 내가 소개한 사람이 3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PPPS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수당의 15%를 제가 매출 수당에 관계없이 주마다 15%의 보너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박 플랜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막 욕심이 한두 푼도 없어요. 이런 즐겁게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 말고도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짜 여행. 일을 하고 있으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고 본사에서는 여행의 기회까지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런 보상 플랜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엄마한테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 됐어요. 네, 효도도 했고요. 친구하고 이렇게 푸켓, 다낭, 두바이 이러면서 여행을 진짜 공짜 여행을 즐겁게 즐기기도 하고요. 유산화에서 여배우처럼 레드카펫을 밟아보고 이런 모든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유산화에 그런
사람을 바꾸는 대박 공식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삶을 하려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결심과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내야 되겠죠.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확보한 시간 안에 액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 의 결과가 여러분 미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저는 유산화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유산화 대박 공식으로 진정하게 건강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홍지영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타이밍이 왔다. 마지막 순서예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 내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합니다. 자영업으로 4번 실패한 후 좌절하지 않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 하셔서 억대 연봉자로 거듭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루비 디렉터 이윤서 강사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윤서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고 자영업을 4번이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산화 수입으로 지금 제가 만 7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직장 생활 15년 했을 때 받았었던 월급하고요. 자영업 4년 정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하고 다 합쳐도 지금 7년 2개월 동안 유산화에서 받아들인 수입과 수입보다 못해요. 지금 유산화에서 번 수입이 훨씬 더 거의 진 20년을 제가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그 후에 유산화를 만났는데 훨씬 지금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제로 한 번뿐인 꽃 같은 내 인생 정말 꽃길 걸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제를 이렇게 걸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76년생인데요.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을 있는 집을 6학년 때까지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춘기 때는 '아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내 삶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년이 돼서는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조금 더 나은 길을 밟았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부모님 탓을 조금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처음 이제 들어간 회사가 정말 되게 비싼 보석과 비싼 뭐 시계들과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 가운데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뚜루비용에다가 뒤에 보이는 뭐 엄청나게 뭐 이상해 보이죠. 보석도 없는 게 이런 게 한 1억 이상 되는 시계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요. 시계 모양 자체가 크러쉬라고 해서 예 되게 특이한 시계 뭐 특이한 주얼리 이런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에서 15년간 근무를 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아 내 팔자는 부자들의 팔자는 따로 있는가 보다. 내 팔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팔자인가 보다.' 예 약간 이런 또 탓을 하면서 지내게 됐죠. 예.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면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모토로 일을 되게 즐기면서 일을 했더니 결과도 되게 좋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승진도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내가 또 올라가게 됨으로써 약간 그분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가 되고 막 이렇게 약간 내가 이제 뭐 매니저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압박감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회사 생활이 너무 그만두고 싶었을 때 즈음에 친구들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젊었을 때 '쪼끔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직장 생활은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이 좀 태어나면서 아이들 케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부모님한테 맡겼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해서요. 남편이랑 함께 조스 떡볶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과감하게 둘 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막 돈을 막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해서 이렇게 조스 떡볶이를 하게 됐을 때 뭐 잘 되기도 했어요. 잘 되기도 했지만 나가는 돈이 또 많잖아요. 이게 대출로 거의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 년을 하다가 다시 다른 걸 찾고 또 1 년을 하다가 다른 걸 찾고 그래서 위에 2 개는 프랜차이즈점이고 아래 2 개는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미쓰리 포차 대화 순댓국이었어요. 그래서 순댓국밥집을 할 때 유산화를 이제 소개를 받았지만 제가 바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하면서 계속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가 되게 장사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까르띠에 엄청나게 주얼리 브랜드 크게 있었으니까 뭐 순댓국밥집 했다고 하면은 순댓국밥집도 엄청 크게 하신 줄 아는데 정말 작은 그 가게에 저희 시어머님이 또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깊은 시어머님이 좀 능력자셨거든요, 요리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고양시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할 정도로 맛이 되게 좋았는데 맛과 매출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 저한테 "가게 와서 도와줘라, 도와줘라." 했을 때 저는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더 인제 중심이었고 더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저희 셋째 아이 돌잔치 사진이에요. 예. 돌잔치 날 저희 신랑은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이 사진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평생 남을 돌사진이. 그리고 남편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온전히 독박 육아가 시작이 돼요. 셋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제가 퇴사하고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셋째가 이제 태어나면서도 계속 독박 육아를 해서 여기 보면은 '아빠 없는 날 수고가 많구나. 아빠 없이 처음 간 에버랜드.' 엄마가 겁도 없죠. 아빠 없이 셋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다는 그때는 아이의 행복이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 힘든 거는 상관없이 이렇게 쪼끔 아이들을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체적으로 힘드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투덜거리고 신랑한테 투덜거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산화를 알게 됐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확고하게 들었던 게 제가 이제 본사 가서 강의 제대로 듣고 강의 1번 듣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듣고 나서부터 이해가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들은 일단 바로 자세와 태도를 맞췄죠. 그래서 한 달 뒤쯤에 이제 홈미팅 지역적으로 홈미팅을 했을 때 작은 강의들을 인제 해 보라고 하셨을 때 그냥 정말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해요?' 했지만 그 뒤로는 맡겨진 일, 주어진 것들, 스폰서님이 인제 하라는 것들
것들,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또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굉장히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못해요가 아니라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더 경제적인 부분이 바탕이 돼야 돼서 10년 뒤, 저 아이가 이제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10년 뒤에 내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렇게 조바심 나지 않는 부모이고 싶었고 빨리 자리 잡고 싶었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유산화는 특히 뭐 아이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복장은 무조건 비즈니스 복장을 갖춰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좀 단순해요. 그래서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갈게요." 하고서 스폰서님들이 시키는 대로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그냥 주구장창 그 길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회사는 출퇴근하지 않지만 회사에 출근한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8시간 유산화 근무하자. 예. 그 대신에 나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유산화라는 일이 뭐 마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루즈하게 하려면 언제든지 루즈하게 할 수 있고 뭐 느슨하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목표치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매주 단위 스케줄을 잡았고 한 주에 그러면 이제 저만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일상 안에서 한 주에 3명 이상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때 부업으로 순댓국밥집 남편 도와주면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여행 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이런 사진들 보니까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게 일상에서 너무 축복이고 행복한 감정이 좋아서 '해외여행을 뭐 좀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인제 고거 목표 잡고 소분해 가지고 다시 나누기.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인제 어떻게 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분에게 또 뭐 어떤 관계십을 할 것인지 이렇게 꾸준히 했었고요. SNS 활동 같은 것도 정말 꾸준히 유산화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인생의 10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똑똑하게 저는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사소하지만 사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 좀 나름 지치는 일이거든요. 한데 돈이 들어오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사소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 일을 매일매일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반복했죠. 그리고 저만의 또 목표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산화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홈미팅에 뭐 본사에 그러면 저는 뒤에서 있잖아요. 제 팀은 몇 명 오늘 왔는지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줌 미팅에도 내 팀이 지금 이 총 인원에서 몇 퍼센트인지 계속 그냥 그거를 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세미나도 그렇고 뭐 국내 세미나 해외 컨벤션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고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지금 내 총 인원에서 내 팀은 몇 명인지 비율을 최대한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파트너 승급이 곧 저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승급을 위해서 요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또 지방 사업자들을 위한 후원도 계획하고 스폰서님과 당연히 상의를 하죠. 항상 이런 부분들은 스폰서님들과 상의하고 또 저만의 또 방식으로 또 요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는 것들을 콘딜 컨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실제로 적극적인 파트너분들이 콜드 컨택으로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콜드 컨택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주도 여행 프로모션이 생긴 후로부터는 제주도 여행 프로모션이 한 차수에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명의 진성 그 소비자
200점이든 100점이든 유지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부업자의 개념의 그런 소비자를 찾자. 그중에서 또 한 사람 파트너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목표로 3개월에 한 명 리얼 파트너 찾기,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던 사진 좀 자랑 좀 할게요. 네, 처음으로 간 여행이 제 동생과 함께 괌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랜다. 호주의 케언즈 갔었고요. 호주 케언즈 갔을 때 여기 스폰서님들, 저 위에 스폰서님들 3분, 2분 더 가셨고, 제 파트너님도 함께 부부가 동반으로 4쌍이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병수 박씨 스폰서님도 같이 이렇게 사진 올리고 찍으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 아, 매년 이런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갔던 게 두바이 여행이었어요. 두바이 여행에서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팀이 갔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은 마이러네츠 박사님이 저희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사진 같이 찍어주셨을 때 진짜 영광스럽더라고. 그때는 막 그냥 마냥 들떴는데, 아, 나중에 이거 진짜 족보에 가보로 남길 사진이다. 네. 그런 정도의 좀 감동이었고요. 크루즈를 타기도 했었고,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남편을 여행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사진 보면은 되게 재밌게 이제 두바이에서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여기 페라리 월드에서 또 웃기게 찍었었어요. 예, 그리고 평범한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였던 저희는 이렇게 드레스와 턱시도를 멋있게 입고 영화 배우처럼 이제 레드카펫을 짠 걸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너무 극렬하게 달라가지고 웃기죠. 그리고 제가 유산화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모닝에 새 아이를, 어린아이를 이렇게 꾸겨 태우면서 애들이 잠들면은 거의 꾸겨 잤거든요. 어머, 내 이거 사진 이거 아니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진짜 빨리 뭐 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차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애들이 좀 편하게 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좀 저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새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하기, 뭐 영어 배우기,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 아침 독서 모임 같이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상을 조금 더 깨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 나았던 점들이 줌 미팅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성장하는 리더님들의 팁이나 노하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생각해서 이제 올해 1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어트 챌린지를 제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선물도 같이 드리면서 저는 조금 후발주자였던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팀을 진행하고 있는 팀 프로모션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좀 늦었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리얼 소비자분들이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가져가고 계시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코로나 이후에 저는 오히려 더 사업자들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처럼 하나뿐인 우리 부모님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더 해드리면서 꽃 같은 내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여유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 해나가면서 앞으로 유산화를 더 열심히 멋있게 진행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좀 요약하자면 일상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다른 이와 비교하되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어제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았다. 그래, 어제 내가 팔굽혀펴기 4번 했는데 오늘은 5번 했어, 6번 했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성장을 더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다운될 수도 있고 다시 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요거 내 스스로 마인드셋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기록 남기기는 저는 수단이에요. 예, 내가
내 수당 명세표를 자신 있게 까자가 저의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 잡았던 거거든요. 내가 어찌 보면 어치범에 맞는 직급의 수당 받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매주 노력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더 멋진 날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별한 삶을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팔자 절대 아니고 특별한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두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사나 코리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고객들과 공유해 보세요. 유사나 이북. 유사나 이북은 유사나 허브에 로그인하신 후 왼쪽 메뉴에 있는 나의 비즈니스, 회사 소개, 유사나 이북을 클릭하시면 본사에서 제공했던 모든 최신 내용의 책자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 보는 팁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클릭 시 링크된 동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북 보는 팁 두 번째. 화면에 있는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제품을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유사나 웹사이트 제품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북 보는 팁 세 번째. 화면 하단에서 쉐어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이 뜨면 카피 혹은 링크 아이콘을 눌러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쉐어 프롬 커버는 표지 첫 장부터 볼 수 있게 공유가 가능하고 쉐어 프롬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를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톡창을 열어 공유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고 메시지 입력창에 1초 정도 손가락을 꾹 누르고 붙여넣기를 선택하시면 복사된 링크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 복사가 완료되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하기가 완료됩니다. 네. 이윤서 강사님 사진 속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시스템에 참석하시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나름 반성했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이윤서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유사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줄 기회라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굿 타이밍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더베스트 모교 온라인 시스템에서 준비한 타이밍이 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유더베스트에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주 동안 대한민국 명강사 김규순 원장님이 진행하는 석세스코어인데요. 41기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 프로모션 아까 강사님이 얘기하셨죠. 유사나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3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아름다운 제주 여행 많은 분들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 뜨거운 반응 속에 3기가 진행 중에 있죠. 건강과 성장의 기회이니만큼 9월까지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유더베스트 그룹의 페스티벌
하와 유더베스트가 재미와 감동, 열정으로 꽉 채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유더베스트 시스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자 행운의 2분 발표해 드릴게요. 아,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세 번째로 정답을 맞춰주신 강현종 리더님, 7번째로 정답을 맞춰주신 이강주 리더님. 너무하죠? 다 챔피언이 쓸어 가셨네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고도현 리더님,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V 말고 엄지척. 엄지, 주먹하고 다 나오게 두 컷 찍을게요. 카메라 크게 되고 하나, 잠시만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강의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스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모든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은심 리더님 수고하셨어요. 모두 유현선 리더님. 반갑습니다. 박신수 부모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리더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더운데 고생하세요. Things in life they live. That simple little difference. And all champions and the teams. It's that action with the same. Creates from dreams. Oh, just make jump right in. No excuses, no delay. Be the leader, do it now. Plan your health, your life, your way. Live it, not just say it. I said live it, don't just dream it. Have your solo. 갑자기 강현정 리더님 애써 주셨는데 커피 컵도 날라가겠네요. 그러게요. 역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감사하고 감사하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안신영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문을 닫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